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우건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대우건설의 주가가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구간을 계속해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락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하게 되면 사실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 이제는 슬슬 이 반등의 지표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라오는 아파트 거래량, 이 부분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설사에게는 사실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착공이죠. 그리고 허가, 그리고 금리, 그리고 수주,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허가와 착공, 그리고 금리적인 부분,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는 제가 다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건축 착공 현황 먼저 보게 되면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21년도에 최고가를 찍게 되죠. 이때 보기만 해도 이게 이제 1,400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24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800만 정도, 한 700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3년도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를 보게 되면 거의 400만, 500만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최저점의 바닥을 찍고 이러한 착공 현황 역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1년도에 최고를 찍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하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고, 착공 현황 말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총계 21년도 1분기 당시가 3만 1천 정도가 했는데 24년도 이번 1분기는 16,000 정도로 아직까지 21년도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보다는 여전히 한 반토막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23년도에 최저가를 찍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올라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무너진 착공 사이클 언제 돌아오냐가 이 앞으로 건설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3년도까지 안 좋을 거다, 그리고 24년도 올해 역시 안 좋을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5년도부터 24년도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 착공 현황이 올라올 것이다, 허가 건수 역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한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렇게 이제 한 해가 거듭할수록 일단은 금리가 어떻게 되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상하는 바는 21년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치를 회복하는 전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현재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24년도 올해가 조금 주가가 지지를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겹쳐지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하락과 더불어서 이 아파트의 건축 착공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리와 제가 이제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봤는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21년도 7월 달부터 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3.5포인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아파트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이 건설사가 건축이나 허가 요런 게 이제 나는 거고, 요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주가로 이어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월별 거래량을 보게 되면 21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22년도, 23년도 부근에 최저점을 찍고, 최근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바닥에서부터 2배 넘는 거래량을 띄워주면서 21년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역시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런 반등의 기미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게 막 추세가 돌아가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차트로 가지고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 건설사들의 차트가 죄다 똑같아요. 그리고 뭔가 아파트의 거래량과 뭐 착공 건수 요거와의 차트도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결국에는 아파트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했던 21년도가 건설사들에게는 최고점이겠고, 지금 22년도 23년도가 최저점 바닥, 그리고 그 구간을 지지해주고 다져주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만 보게 되면 PBR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PER 역시 낮은 상태라서 매력적인 구간이 이제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좀 모멘텀으로 불을 붙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좀 추세를 돌리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좀 거래량도 이제는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좀 가지는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정도의 긴 3년인가요? 3년 동안의 긴 기간의 조정을 끝내고 25년, 사실은 24년도 올해까지는 제가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라고 한자리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25년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추세가 돌아갈 수 있을지 요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